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거리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전체가 매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이님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이라 하여 김일성 생일입니다. 남한의 21대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적 선호도를 묻는 실험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손자이며 제1교포무용수의 아들인 김정은이 이뤄낸 경제적 성과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맞대면을 3번씩 하면서 일궈낸 국제적 위상을 인민들 앞에 과시하고 그 능력을 남한에까지 확산하려는 자축연을 벌이고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국의 소리방송에서는 남한의 선거 결과가 문정권의 실책을 나무라고 자유 대한민국의 보수적 가치를 재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뉴스 주제는 익스프레스 신문이 14일 보도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 그리고 이에 대한 영국 정부를 위시한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움직임까지 보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대한 미국 지불금을 중단시켰습니다.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질병의 중대성에 비하여 정시에 정확한 사태, 보고 및 국제공조 즉각적으로 요청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 임무를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뒤늦은 중국의 거짓 보도를 전 세계에 보도하는 경향마저 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있었던 파리 기후 협약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 명료하였습니다. 공장과 인구가 최고로 많고 최악의 대기오염 주역인 중공에 대해선 미국보다 적은 기부금을 요구하고 미국은 소와 자동차가 많아서 부담금이 최고로 많다는 사실에도 거부감을 가졌지만 사실상 이루지 못할 이산화탄소 감량 계획에 비현실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선적이고 자금적인 조직이라며 비난하면서 탈퇴했습니다. 47개국이 가입해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세계 최고의 인권 감시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 유엔 휴먼 라이트 커미션은 정치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지구상에서 인권 유린이 최고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공이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큰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이 새로운 지구의 개편을 알리는 신호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본론에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다시 익스프레스 신문의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미생물 실험실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누출되었다는 개연성을 뉴스를 제일 먼저 보도한 신문은 12월 중순 독일의 스피겔지였습니다. 우한 특파원이던 기자는 기사를 쓰고 체포되었다가 추방되었습니다. 영국에선 2월 초 익스프레스 신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더 메일에서 다루었고 드디어 정부 고위 강요가 최근 발설하자 익스프레스 신문은 어제 날짜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한 것입니다. 정부의 비상대책회의 코브라 멤버 중 한 명이 동물을 숙주로 하는 즈나틱 디지즈 이론상 바이러스가 자연 정례란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2017년 자신들이 설립한 필사전 실험실에서 파토겐이 누출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이 방면의 전문가를 해외에서 영입하는 광고를 메웠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공의 이러한 요청은 서방 국가들에 의해 그러한 실험실의 필요성을 비판하였고 지역의 정치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논쟁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우리의 BSL-4 레벨 판도겐 실험은 결국 전 세계에 도움을 줄 것이란 주장에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게놈이 박쥐에서 발견되는 것과 96% 유사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우스 차이나 공과 대학의 연구팀은 중공 당국의 연구 논문 사전 검열에도 불구 코비드-19의 바이러스는 최고 보안 지역인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지 15km 떨어진 야생 동물 시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유사한 리포트는 2월 초 광저우 대학 미생물학부에서도 발행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베이징 정부가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발표한 이후여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보타오시아오 박사와레이시아오 두밀생물학자는 2019 코로나 바이러스 근원지 가능성 예측이란 논문에서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실험실에서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이미 중국 정부를 국제재판소에 2조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제소했습니다. 미국을 비롯 서방 국가들이 코로나 감염 방역 사업에 각국에서 투여하는 돈이 무려 3조 5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감염 사태가 잡히고 나면 이들 국가들이 중공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박지현 제작팀장이 영국이 100세 되는 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격퇴에 수고하는 NHS 요원들을 위한 모금을 시작한 내용을 보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99세 전쟁 참전용사 NHS의 기부모금 활동 시작. 요크서의 킬리 출신인 톰 뮬의 카푸트 씨는 코로나19로 현재 최전선에서 싸우는 NHS 직원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캠페인은 자신의 가든에서 100보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 100세가 되는 4월 30일까지 1000파운드를 목표로 100보 걷기 운동을 하고 여기에 들어온 모금을 NHS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을 시작한 4월 8일에 모금 시작 후 24시간 만에 7만 파운드를 달성하였고 그는 모금 확정을 1억 파운드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어제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는 2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톰은 지금 현재 모금액을 3억 파운드로 올렸습니다. 처음에 톰은 하루에 100보 걷기를 10파운드로 정하고 자신 생일은 4월 30일까지 1000파운드를 모으기로 시작한 것이 현재 큰 모금 활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계속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사망한 톰의 아내는 몇 년간 고관절과 피부암으로 치료받으면서 NHS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에 따른 신문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누었다며 그렇게 시작된 모금 활동이 지금은 꿈이 현실이 되어 사람들을 돕게 되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톰 씨가 모은 금액은 NHS 체리티 파운데이션으로 기부하여 최전선에서 싸우는 직원들을 위한 음식, 휴식 및 회복센터를 비롯하여 환자가 고립된 상태에서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소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